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지도체제 정비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사선의 중진입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문표입니다. 의원님 뭐 당권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네네. 근데 언제 경선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선통합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날짜는 아마 이번 주 주말 아니면 주 초에 다음 주 초에 결정될 걸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참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먼저 의원님께서 엊그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오만과 독선이란 표현도 쓰셨고 담합이란 표현도 쓰셨습니다. 뭘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전당대회는 당이 새로 태어나고 특히 이번 4.7 선거의 교훈을 받아서 명명백백하고 투명하고 예. 정정당당한 전당대회가 돼야만이 예. 당원들이 일단 호응을 할 것이고 국민이 지지를 할 텐데 그렇죠. 일부 언론과 또 현실 상황을 보니까 네. 전당대회 하기도 전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뭐 담합을 한다 이런 기사가 계속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와서 예. 어제 제가 중진회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두 분에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뭐 처음에는 부인을 하는데 뭐 그냥 뭐 대놓고 이래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물론.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 부인을 하지만은 예. 그러면 신문과 방송과 언론에서 거짓말했다는 얘기냐 예. 이렇게 다그치고 모르니까 뭐 그 이상 얘기를 안 해서 네. 확인 정도 한 정도로 보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하나의 과정에 중진에 회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의심을 거두신 겁니까? 이제 말을 했으니까 예. 더 이상 그런 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는 예. 경고를 줬기 때문에 예. 저는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이제 그 현안으로 떠오른 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거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약에 그 당권에 도전할 의사라면 지금 빨리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예. 이 막중한 전당대회 과정 통합이라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을 놓고 예. 그냥 무책임하게 또 권한대행을 던지고 내가 뭐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당에 또 여러 가지 사정이 그 사실 이해가 되질 않기 때문에 네네네. 가능하면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예. 이 통합 문제를 좀 매듭을 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권한당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예. 네네. 근데 지금 통합이 그렇게 그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그 문제가? 저는 뭐 희망적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4.7 그리고 보궐선거에서도 오세훈 후보의 안철수 후보의 그 소위 결단의 그 어떤 승복 예.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정치를 좀 만들어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정신이 지금 살아 있고 예. 또 안철수 대표도 통합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주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렇다면 선언이라도 먼저 하고 그리고 내부적인 것은 실무진이 예. 잘 조율해 가면은 예. 전 가능하다. 그래서 그날도 선언부터 하고 예.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실무진에게 맡기면은 예.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니까 예.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치는 그렇게 쉬운 것부터 또 사실에 있는 것부터 풀어나가야지 없는 것 가능성을 꺼내놓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합당을 그 전제로 한다면 국민의당 쪽에서도 그러니까 이 당권 경쟁에 뛰어들어 가지고 일정하게 지분을 챙길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럴 여유와 어떤 그 기회는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통합이라는 상황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함께 치른다. 예. 그럼 똑같은 선상에서 치르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에게 배려를 해주고 누구에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고 그렇죠. 통합 정신이 같이 한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창출이다. 이렇게 간다면은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국민의당에서 지금 뭐 우리는 그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이 아니다, 흡수 개별 입당은 안 된다 이렇게 선치는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문제는 이제 강론에서 뭐 개인들이 그 구성원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우리도 주호영 대표가 안철수 대표와 주말을 통해서라도 직접 만나서 네.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예. 참모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선상에 놓고 토론하게 되면은 더 꼬인다. 원샷으로 그냥 단판을 지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말쯤에서 예. 저는 양 대표가 만나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조금 그 시간을 지연해서 자신들의 지분을 최대한 챙기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접근법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잡고 있는 일정 표가 어그러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예. 이번에 안철수 대표의 결단처럼 예. 여기에서 머뭇거린다든지 더 큰 걸 요구하기 위해서 찬스를 노리는 것은 이 큰 정치에 맞질 않고 그래서 난 안 대표에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네. 아마 이번도 큰 결단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정권 창출 또 수권 정당 그걸 만드는데 저는 함께 하리라는 희망이 부정보다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면 국민의힘만으로라도 일단 그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소위 선언이라든지 예. 또 과정이 너무 소위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앞으로 난제로 놓이면은 예.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각각 가서 그리고 나중에 후통합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를 그 지켜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아사리판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분이 한 보름 전만 해도 우리 당에 몸담았던 분이고 예. 또 이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당을 이끌었던 분이 며칠 안 됐는데 이제 그런 말씀하는 것은 좀 너무 심하다.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고한다는 예. 그런 진정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뭐 이 시간 후에 또 지켜볼 일입니다마는 저는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씀을 한 것은 뭐 실언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과한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과한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 방송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지금 실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 그 실언이라고 보세요?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지는 않고 실언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예. 뭐 좀 의도된 얘기를 좀 과장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 실언이다. 예. 이 부분은 실수로 했다면은 예. 뭐 다시 안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큰 뜻으로 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그 여러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인터뷰를 행가를 쭉 보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그 중진들에 대해서 상당한 그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역없이 좀 약간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또 의원님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뭐 저를 지목해서 얘기한 거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예. 그렇게 했다면 전 개인적으로 유감이고 네. 또 누가 감히 음. 누구는 되고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도 당에 분란을 내서는 안 된다. 또 선거를 앞두고 이런 대명제 때문에 참고 또 할 얘기를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이제 그건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그런 어떤 가능의 어떤 얘기가 나온다면은 예. 그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참 정치적인 망발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 망발이다. 네. 예. 근데 지금 그 일각의 예측은 오늘 이제 금태섭 전 의원하고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안 들어가고 이제 제3신당 만들어서 안철수와 함께할 거다 이렇게 이미 이제 선언을 한 상황인데 여기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하는 거냐 지금 이게 관심사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래서 뭐 금태섭 의원이 잠시 들어왔다 또 나가가지고 네. 자기 무슨 정치 영역을 뭐 한다는 거는 솔직히 뭐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거기에 우리 그리도 정치 한 핵을 긋고 있는 네. 김종인 전 대표가 함께해서 예. 그런 뜻의 부안해동을 한다면은 그건 큰 잘못이죠. 어떤 점에서요? 아니 어떻게 지난번에 홍준표 예.
유승민, 안철수 예. 세 분이 대통령 선거를 나왔었잖아요. 예, 예. 그분들이 합치면 52만 표 정도를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받았습니다. 야당이 분열해서 그렇거든요. 예. 분열하는 대열에서 예. 쪼개는 대열에 예. 김종인 대표가 함께하는 어떤 논의를 한다? 저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고 예. 또 김종인 대표의 그 여러 가지 성품으로 와서 저는 그럴 리가 없다. 금태섭 의원이 무슨 생각으로 만나서 두 분이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거는 역사적으로 예. 저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축은 윤석열 전 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본인은 아직 대선 출마 선언도 안 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좀 질문이 좀 앞서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의 선택이 중요한 건데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을 선택할 거라고 확신하세요? 저는 우리 당의 자강의 문제입니다. 예. 자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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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당의 체계를 잘 꾸미고 또 통합이라든지 수권정당의 면모가 갖춰지면은 윤석열 총장이 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분의 생각은 국민 그리고 나라 여기에 걱정을 한다면은 저는 정권 교체에 그분의 깊은 뜻이 있으리라고 보고 네. 저는 함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자강의 문제고 우리 당이 스스로 그런 분을 함께 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이런 것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들어내자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자강에 성공한다면 결국 뭐 제3지대니 뭐니 이런 것 자체가 종속 변수라 별로 중요하지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자강의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자강은 스스로 우리가 예.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예. 그 능력을 개발하고 예. 체제를 구축해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게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우선 우리 당이 지금 5번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5번씩이나 되나요? 그렇습니까? 예. 당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응집력도 약해졌고 또 정책을 개발하는 이 시스템도 상당히 무뎌졌습니다. 이런 것들 보강해서 네. 자강해서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조직도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체제를 정비해서 정책을 개발하면은 예. 저는 국민들의 4월 7일 선거처럼 지지를 받고 거기에 또 많은 좋은 분들이 함께 해주는 그 대열에 윤석열 우리 총장도 예. 함께 해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당 대표가 된다면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물론 그렇게 해야죠. 예. 예. 의원님도 지금 지역구가 충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남이시죠? 네네. 근데 지금 충청 지역에서 윤석열 대망론 나오는데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예, 우리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김종필 총재의 그 대망론, 또 이해창 총재의 대망론, 또 반기문 총장의 대망론 이런 것들이 성공을 못했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 이 대망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럼 이제 4번째 충청 대망론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성공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거처가 되기 때문에 기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잘 수용할 수 있는 당 체제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엊그저께 저희가 이제 성일종 비대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성일종 비대위원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을 염두에 둔 발언 같은데 충청 대선 후보와 영남 당대표 체제 이걸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뭐 개인적인 희망사항인데요. 네. 우리 300만 당원들이 전당대회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자꾸 영남을 뭐 배제하고 그다음에 비영남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조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걸 인위적으로 그걸 갈라치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그건 무리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대의원의 총의를 우리 듣기 위해서 전당대회가 이루어진다면은 어디에서 누가 나오든 그건 하나의 전략의 문제예요. 그러나 당이라는 것은 큰 모체는 그 안에 수많은 전략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는 되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은 조금 위험한 그런 전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만약에 지도 체제는 지금 또 그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집단 지도 체제 얘기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재선 의원 모임에서는 그냥 단일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글쎄 그것도 하나의 숙제입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단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통합, 자강, 수권 정당 이거를 만드는데 어느 체제가 좋냐?
그래서 나는 논의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의총이 있고 또 다음 주에 또 몇 가지 당내 모임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걸러내고 예. 또 가능하면은 우리 전 당원들의 예. 이 모바일 또는 뭐 여론조사 예. 등등을 통해서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네.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예. 체제 관계는 조금 우리가 더 좀 숙성을 해야 됩니다. 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네네. 만약에 의원님께서 대표가 된다면 지금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는 개인 하나로 놓고 보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은 네. 반 문재인 전선을 일단은 텐트를 치야죠. 예, 예. 거기에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을 한번 나왔던 분이고 그렇죠. 당 대표를 2번 했던 분이에요. 또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어느 분은 받고 어느 분은 안 받았습니다.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이 형평성이나 예. 이런 걸로 볼 때는 예.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 가는 길에는 모두를 다 아우려서 함께 하는 정당으로 가야지. 네. 누구 빼놓고 누구는 되고 정식은 예. 그건 마이너스 정치이기 때문에 예. 절대로 우리가 정권 잡는데 어렵다. 그래서 저는 통 크게 예. 같은 대열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할 거면 이제 다 받아.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물론이죠. 다 받아야 된다. 거기에 또 지난번 공천이 예. 억울하게 원칙에 좀 배제돼서 공천을 못 받았던 우리 현역들 네. 한 20여 명이 또 나간 분들이 있어요. 탈당을 한. 예, 예. 그런 분들도 함께 우리는 수용을 해서 모든 전열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당내 논의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